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을 봅니다. 혹시 얼굴이 너무 붓진 않았는지, 피부에 뭐가 나진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잘생겼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거울을 본다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다뤄볼 얘기는 바로 동물들의 자기인식,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실험인 거울 테스트입니다. 그럼 오늘도 동물들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애니팩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기인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임을 인식하는 것, 즉 주변의 물체, 환경 등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이런 자기인식이란 능력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오직 인간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17세기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요. 1838년 3월 28일, 아직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전이었던 29살의 다윈은 영국 런던 리젠트 공원에 있는 어느 동물원에 갔다가 제니라는 오랑우탄을 만나게 돼요. 다윈은 인간과 오랑우탄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궁금했고, 그래서 제니가 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니의 감정과 행동을 관찰하던 중 어느 날 거울을 건네주게 됩니다. 다윈의 기록에 따르면 제니는 그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제니는 여러 각도에서 거울을 쳐다보기도 하고 거울면을 문지르기도 했으며 거울에 뽀뽀하듯이 입술을 갖다 대기도 했어요. 마치 거울 안에 있는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다윈은 이 모습을 보고 동물도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연구는 무려 132년이 지나 미국의 진화심리학자인 고든 갤럽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든은 동물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정말로 본인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을 고안했어요. 일명 거울 테스트. 정확히 말하면 미러 셀프 리코그네이션 테스트라고 줄여서 MSR 테스트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고든이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한 침팬지 자기인식이라는 논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든은 침팬지에게 거울을 건네줬는데요.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난리를 치던 침팬지가 나중에 거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내거나 자기 엉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비춰보고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동물이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갤럽은 마크 테스트라는 실험을 합니다. 침팬지를 맞추시키고 한쪽 눈썹 위에 냄새나 피부 자극이 없는 빨간 반점을 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침팬지에게 거울을 보여줬더니 빨간 반점을 그린 눈썹을 자주 쳐다봤으며 나중엔 자기 눈썹 주위를 만지더랍니다. 거울 속에 있는 게 다른 침팬지라고 생각했으면 거울 속에 있는 침팬지를 만졌지 본인의 눈썹을 만졌을 리는 없겠죠? 갤럽은 이로써 침팬지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2006년에는 비교 심리학자인 조슈아 박사와 동료들에 의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끼리를 대상으로 거울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동물의 자기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행동 단계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죠. 이 낯선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며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두 번째 단계는 탐구하는 행동 단계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며 그 모습을 탐구하기도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주도적 행동 단계예요. 이 시점부터 동물은 저기 거울에 있는 동물이 바로 나구나 하고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자기의 신체 부위를 보는데 거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입안을 보거나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아까 얘기한 마크 테스트인데요. 만약 이 단계에서 동물 친구가 거울 속에 있는 마크를 만지려고 하면 자기인식이고 뭐고 그냥 전부 다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고, 자기 몸에 있는 마크를 만지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걸 아니까 거울 테스트를 최종 통과하는 겁니다. 똑똑하기로 유명한 아시아 코끼리는 이 거울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으며, 특히 자기주도적 행동 단계에서는 자기 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기도 하고요. 특히 수컷들은 평소에 자기 상아가 그렇게 멋진지 몰랐기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처음에 얘네들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거울이 너무 작아서였대요. 이 친구들이 웬만한 크기의 거울로는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따만한 거울로 바꾸고 나니까 거울 테스트를 가뿐히 통과했다고 하네요.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 동물들은 보통 이렇게 지능이 높다고 여겨져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은 세상에 몇 종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울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들이 누구누구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인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우리 인간도 자기인식이라는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고 18개월 정도는 되어야 거울을 보고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랑우탄과 보노보 같은 유인원들. 의외로 원숭이 친구들은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똑똑하기로 유명한 돌고래와 범고래도 통과했어요. 여기 돌고래가 거울 보면서 지금 꼼지락 하는 것좀 보세요. 엄청 귀엽지 않나요? 이게 다른 낯선 돌고래 친구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행동이고요. 이 거울 앞에서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요. 역시나 돌고래도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입안을 확인하기도 하고 자세를 틀어서 평소에 직접 볼 수 없었던 부분인 배 부분이나 꼬리 부분을 살피기도 한다고 해요.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서도 거울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까치입니다. 까치 목에다가 노란 스티커를 붙여 마크 테스트를 진행한 장면인데요. 까치가 거울로 이걸 확인하고 부리로 비비거나 다리로 긁어서 스티커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흔히 멍청한 사람 보고 새대가리 같다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머리가 좋을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무려 물고기 중에서도 거울 테스트를 통과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청줄청소 놀래기입니다. 다 자라도 7에서 1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다른 물고기들의 각질, 입속의 찌꺼기, 기생충을 먹고 살죠. 공생행동도 하면서 속임수를 쓸 줄도 알고 싸우면 화해를 할 줄도 아는 정교한 인지능력과 고도의 사회성으로 유명한 물고기인데요. 지난 2019년 2월 일본,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공동 연구진은 과학저널 플러스 바이올로지에 실린 논문에서 청줄청소 놀래기가 거울 테스트의 모든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이 청줄청소 놀래기는 마지막 단계인 마크 테스트에서 목 밑에 생긴 마크를 거울을 보고 발견하고는 바닥에 문질러서 이렇게 벗겨내려고 했대요. 어른은 포유류보다 한참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오는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요. 이 실험 결과는 엄청난 반전이었죠. 근데 이 실험에 좀 문제가 있었다. 실험이 좀 억지였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청줄청소 놀래기가 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몸에 만든 마크는 탄성 고분자라는 걸 주사해서 만든 건데 이게 약간의 이물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물고기가 이렇게 똑똑한 건 이 친구들이 평소 응대해야 하는 고객이 100마리가 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줄청소 놀래기가 먹고 살려면 그 고객들을 다 구별하고 기억해야 하거든요. 얘는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하려고 자주 오지 않는 뜸한 손님들한테 먼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리고 떨어져 나온 피부 각질이 훨씬 영양가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생충을 먹으면서 손님들한테 자 잘하고 있죠? 라고 알랑방구를 느낍니다. 마크 테스트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엄청 똑똑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동물들은 무지무지 많은데요. 의외로 개가 통과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양이는 모래도 귀엽지만 이렇게 멍청할 때가 제일 귀엽단 말이죠. 다른 똑똑하다고 알려진 동물들, 회색 앵무, 까마귀, 바다사자, 문어, 판다 등도 거울 테스트를 끝까지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이 자기인식을 한다는 것, 그 의미가 대체 뭐기에 이 실험이 예를 중요한 걸까요? 자기를 인식한다는 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한다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에게 공감하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고 다른 동물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위로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거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꼭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요? 거울은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즉 거울 테스트는 시각이 발달한 동물에게만 유리합니다.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기인식 인정, 못하면 안 인정. 이분법적이라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이 이분법적인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 에모리 대학의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 교수가 있어요. 그는 2016년 출간한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와 유인원처럼 서로 관계가 가까운 종들의 집단 내에서 일부 종은 자기인식 능력이 있는 반면 다른 종은 자기인식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숭이랑 유인원이 얼마나 비슷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유인원은 자기인식을 하는 동물이고 원숭이는 거울 테스트를 끝까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인식을 못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좀 저는 조사하면서 의문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외국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기가 멍청한 줄 알고 살 것이다.
오늘의 애니팩트는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